서울에서 처음으로 3.3제곱미터당 매매가 1억 원을 넘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 단지 바로 옆에 3천여 가구에 가까운 레미안 원베일리 입주를 앞두고 전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면적 84제곱미터 전세가는 15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이전 최고가 대비 5억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20억, 21억도 갔었죠. 제일 비쌀 때. 지금 한 15, 16억 나오고요. 지금은. 그걸 월세 계산해갖고 주인이 내주든지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죠. 이처럼 2021년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가운데 올 들어 거래된 현황을 비교한 결과 54%가 직전보다 전세값이 하락한 역전세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세값이 지금 수준을 유지해도 58%에서 역전세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2020년 7월 말에 임대차 2법 시행 이후에 4년치 전세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서 가격이 단기간 폭등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집값과 전세값이 동반 하락하면서 최근 1년 사이에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2년 전에 받은 보증금에서 평균 1억 원을 차액으로 내줬습니다. 하반기에는 3천만 원 더 많은 1억 3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큰 곳은 중구이고 동작구, 서초구, 은평구 순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2020년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급등한 전세값이 2021년 말경 정점을 찍었습니다. 급등에 따른 조정과 경기, 인천, 지방의 입주 물량 증가로 올 하반기 이후 역전세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역전세난이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세가가 기존 시세보다 낮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되면 보증금 부족분을 집주인이 채워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낙폭이 커지면서 집주인이 추가로 마련해야 할 평균 금액은 7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집주인들은 돈 구하느라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신규 대출이 4조 6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4대 은행에서는 2조 6,885억 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했지만 신설된 보증금 반환 목적 특례 보금자리론이 2조 4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미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꽉 찼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라면 돈을 추가로 빌릴 수 있게 되면서 수요가 적잖이 몰린 겁니다. 올해 1월 특례 보금자리론을 출시하면서 주택 가격 및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문턱을 낮췄고 역전세로 인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집주인들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집값이 9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해 수도권 집주인 상당수가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의 역전세 대란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까지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상당수는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 계약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분들이 계실 거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세금 반환과 관련돼서는 대출 규제를 완화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국민 세금을 쥐어주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각에선 무리하게 집을 산 경우까지 도와주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주택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대출에 제한을 두는 등 선의의 임대인을 가리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올해 9월쯤 되면 역전세난이 가장 심각해질 거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 전 9월쯤이 전세값이나 집값이 이제 최고점을 찍었고 그러니까 2년 지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세입자를 맞이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 전세값 못 맞춰줄 수도 있으니까 역전세난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좀 맞다고 보세요? 네, 역전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분명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 전세 가격의 고점이 21년도 하반기, 그럼 이제 9월을 포함하게 되겠죠. 이 시기를 전후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당연한 기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 9월을 전후한 하반기 앞뒤의 시점이 가장 역전세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될 것이고 결국 이 과정 중에서 일부는
이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유자들은 예를 들면 급매로 형태로 다시 지금 이제 급매는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만 다시 급매로 내놓는 상황도 일부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 돌려주는 상황이 되게 되면 분쟁이 생기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인 소요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이 전세 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하방 압력, 그러니까 종전보다는 떨어질 수밖에는 없는 구조를 띌 것이고 예. 전세 가율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다면 결국 매매 가격도 그거에 맞춰서 지금 추세적으로 조금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그것을 끌어당길 가능성도 우려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봐야겠군요. 네. 근데 지금 그 전세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집값은 반등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직전까지 전세 가격은 계속 하락 추세를 동반해서 하락했었죠. 매매 가격도 하락했고 전세 가격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하락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들어서는 역시 이제 지역적으로 다시 세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월세로 전세에서 빠져서 월세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월세가 다시 많이 올라갔거든요. 이게 이제 일정 기간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월세에서 다시 전세로 옮겨가는 수요가 생기면서 일부 지역은 전세가도 조금씩 오르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가려는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에서는 이거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그 집주인들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이 역전세난을 우려해서 그런 경우에 이제 대출을 좀 규제를 완화해주는 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효과가 있을 걸로 보세요? 네,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임대인에게 이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당장 돌려줘야 되는데 뭐 그게 차익이 됐든 부족한 금액이 얼마이든지 간에 못 돌려주게 되면 일단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 분쟁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일부는 뭐 정말 불필요할 정도로 급매의 가격, 심각한 상태는 일부 이제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어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하락하는 쪽에 경착륙이 아직은 더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는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DSR을 일부 요거에 한해서는 좀 풀어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 역전세 문제, 심각해지는 역전세 문제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집을 살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되고 동시에 이제 역전세난이 또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부 대책이 효과가 있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다만 이제 역전세 문제는 아주 길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은 것이 보통 전세 만기가 3개월, 6개월 뒤에 있게 되면 그거보다 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계속될 문제는 아니고 뭐 올해 하반기 어느 시점, 그러니까 말쯤 시점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싹 다 해소가 되는 정도로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집 마련 시점을 고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